이제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왜냐면 동영상 촬영이 좀 힘들다 보니까 이제 저도 낯설어가지고 일단 이번 과정에서는 이제 전력계통의 표현과 기초방정식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표현과 기초방정식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시간 동안 이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보실 건데 여기서는 이제 계산 부분이 있습니다. Y부스. 근데 이것도 알고 나면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제 전력 조류 계산으로 넘어가는 기본 관역이다 보니까 기존에 요약할 때도 설명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방향은 아실 겁니다. 근데 이게 정확하게 뭐라는 걸 잘 모르셨다고 하면은 이번 시간에 그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되고요. 다른 이 전력계통공학 책이나 송배전공학 책이나 두께는 똑같습니다. 근데 나중에 연구반 교재 가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온 것들 보면 전력계통공학 문제들은 아주 작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거기서 딱 시험에 나오는 부분들만 요점 정리가 돼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연구반 교재를 보고 시험에 나오는 부분들만 공부를 하시는 게 나중에 좀 유리하실 겁니다. 이제 화면으로 보시면요. 이제 이게 지금 그 연구반 교재입니다. 근데 거기서도 보시면 전력계통의 특질 나와 있죠. 그리고는 송전전력 계통도 나와 있습니다. 얘를 또 부하의 모델 해가지고 바로 2장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죠. 부하의 모델은. 그래서 이 부하의 모델이 뭔지 10점짜리 나올 수 있는 게 부하의 특성과 동작이 어떻게 된다. ZIP로 이제 나올 거고요. 뒤에 보시면 자기 어드민트, 상호 어드민터스 이런 내용들이 또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기준의 변압기. 그래서 Y부스 행렬을 작성하는 거. 1대 N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아까 송전솔로 그러니까 계통을 변경하는 부분. Y부스 행렬의 변경 방법에서 세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가 새로 모선이 하나 추가되고 그 모선까지 연결되어 있는 송전솔로가 신설이 되는 경우, 기존에 있던 모선과 모선 사이에 송전솔로만 신설되는 경우, 아니면 기존에 있던 선로상의 변압비만 변경되는 경우. 그 변압비만 변경되는 경우를 알려면 이 기준의 변압기 부분을 아셔야지만 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수식들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이렇게 그 타형으로 바꿔지는 부분들이 전달함수가 요거로만 바뀌어지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계산 문제들이 나와 있고요. 이 계산 문제에서는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권선 변압기라든가 삼권선 변압기를 등가 임피던스로 환산하는 부분을 아까 얘기했던 1, 2, 3, 4 부분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1대 N으로 해가지고 여러분 교과서에 있는 문제에 똑같은 겁니다. 이따가 보시게 될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막 복잡해져 있는데 교과서에는 이런 것들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넘어갔던 과정들이. 그래서 연구반 교재 보시면은 그 내용들이 다 상세하게 나와 있고 다른 교재들도 보시면 다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어떻게 하는지 방향만 제시를 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 미리 문제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력 조류 계산으로 바로 넘어갔다는 얘기죠. 4장만. 그럼 여기서는 지금 2장에 관련된 문제 크론의 추각경식도 여기는 없습니다. 지금. 왜? 빈도가 좀 떨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런 부분을 줄여줬다는 얘기죠. 그러면 보지 않고 여기 또 여기 2장에서 나오는 부분들이 먼저 뭔지를 보고 근데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좀 설명하고 그 다음에 연구반 교재로 가서 또 볼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틀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때그때 틀려지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먼저 이 부분들을 한번 보시고 나서 기본서로 들어가는 게 더 이해가 더 빠르실 수 있습니다. 왜냐면 기본서에 있는 내용만 설명드리자면 아까 같은 경우는 이제 상황에 맞춰서 제가 왔다 갔다 할 겁니다. 먼저 이 단위법으로 표시하는 부분들. 유효전력 손실, 무효전력 손실, 송전단 전압의 크기, 일기계통에서 전력조류의 무효전력 기술, 유효전력 손실, Y부스 행렬, 등가 에러, Z부스, Y부스 행렬, 부스 어드미터스 매트릭스, 모선 어드미터스 행렬, 기준의 건선비 변압기 등가 에러. 여기도 크론의 추각공식은 없네요. 그러면은 지금 제 노트북이 아니다 보니까 이 카피한 자료들이 참 한계가 있어서 먼저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방향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거꾸로 들어가시죠. 그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전력계통공학 해가지고 이제 그 파워포인트로 만들어 놨던 자료입니다.
계통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전력계통 구성 요소들의 표현법, 뭐가 있을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발전기가 먼저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송전솔로, 그 다음 변압기, 부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 부하의 특성을 나타내는 부하 모델 3가지, Z, I, P 외워주시면 된다고 그랬죠? 그 10점짜리로. 부하 모델링 방법들, 부하 모델명 특성 곡선, 이거 앞에서 보셨던 그 표현 방법입니다. 여기서는 25점짜리로 나왔죠. 62회 1교시 9번, 74회 2교시 2번. 1교시는 10점짜리고요. 2교시, 3교시, 4교시는 25점짜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25점짜리로 나왔으면은 여기 나왔던 모든 걸 다 설명을 해줘야 되는구나. 근데 특성 곡선을 그리고 설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림이 빠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여기도 다 마찬가지로. 퍼센트 임피던스법, PU법의 개념을 설명해라. 그러면은 여기서 주로 이제 PU법하고 퍼센트 임피던스법이 다 고장 계산에서 배우셨던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퍼센트 임피던스에 대한 개념, 퍼센트 임피던스 전압 강화가 의미하는 게 뭔지, 이건선 변압기 1차 측과 2차 측의 퍼센트 임피던스가 동일하다는 건 1차 측에서 바라본 값이나 2차 측에서 바라본 값이 똑같기 때문에 계산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퍼센트 임피던스 값을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케이블 같은 경우는 온 값으로 또 주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제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걸 이제 PU법으로 해가지고 환산을 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온 값을 썼을 때는 불편한 부분이 뭐냐? 전압에 따라서 임피던스가 다 틀려지니까. 근데 이제 퍼센트 임피던스 값도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변압기 기준, 용량 대비 퍼센트 임피던스 값이 틀려지니까 10MV 기준, 100MV 기준 이렇게 나와 있는데 PU 값이라는 건 그 기준을 동일하게 해서 맞춰놨기 때문에 그냥 더해주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죠, 나중에. 그래서 퍼센트 임피던스하고 온 값에 비롯한 변압비가 뭐 CKV 자승분의 PZ라는 공식을 이용했다고 하면은 PU법은 뭐다? 퍼센트 임피던스법을 100으로 나눈 값이다. 그런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삼상 단락사고가 발생했다. 단락전리의 시간적 변화를 단위법으로 표현하라. 단위법이니까 PU법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발전기 용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퍼센트 임피던스가 차가도일 때 20%, 그 다음 과도일 때 30%, 그 다음에 동기일 때 100% 정도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게 이제 X 값인데, XD 값이. 나중에 보시면 이제 XD하고 XQ로 나눠지는 부분인데, 그것들은 이제 회전을 하다 보니까 X축하고 Y축으로 나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파크의 전기자 반작용법이라고 해야지, D축하고 Q축으로 나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들은 수차 발전기의 부하 차단 시에 전압 상승하고 여러분들이 연계에 대해서 또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책의 교재를 보고 설명을 드릴 겁니다. 무부하 운전 시, 그 다음에 부하 운전 시가 나눠지겠죠. 그래서 이것들도 이제 책에 나와 있습니다. 다. 전력계통 기초방정식 종류. 아까 3가지가 있었죠? 뭐가 있었죠? 모선 방정식. 바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전력계통의 방정식 하면 모선 방정식입니다. 그 다음에 지로 방정식, 회로 방정식.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10점짜리로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모선 어드미턴스 행렬, 기준의 변압기. 그 다음에 스파시티. 스파시티라는 거는 아까처럼 자기 어드미턴스 부분은 1이고 그 다음에 상호 어드미턴스 부분이 0인 부분. 그러면 곱했을 때 바로 나오겠죠. 그 행렬을 이제 축약할 수 있으니까. 기준의 건선비 변압기의 전력계통 해석 시 어드미턴스 행렬 작성 방법. 이것들이 좀 중요하다는 얘기죠. 아까처럼 1대1으로. 단건 변압기가 바로 이제 기준의 건선비 변압기로 보셔도 되거든요. 승합을 하거나 강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하고 같이 보시면 됩니다. 소용량의 용량으로 대용량의 부하를 걸 수 있다. 자기 용량, 선로 용량, 고유 용량, 부하 용량 할 때 이 기준의 건선비 변압기하고 좀 비슷합니다. 내용이. 파이형 회로를 사용하는 부분. 임피던스가 하나니까. T형 회로를 쓰게 되면 임피던스가 2분의 Z, 2분의 Z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력계통 구성 요소들의 표현법.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보시겠다는 얘기죠. 동기발전기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자, 보시면 동기발전기 이렇게 간이 등가 회로를 그림을 그립니다. 그러면은 내부 유기전압이 있고, 그 다음 바깥에 외부에 송전솔로가 있고, 그 다음 단자전압이 있죠. 근데 여기도 사실상 보면 내부에 저항이 있었죠. 발전기. 네, 그런 것들은 작다고 하고 무시를 한 겁니다.
여기도 보시면 초기 가도, 과도, 정상. 이게 차가도, 과도, 동기라고 해가지고 x 다시 땡땡 두 개를 붙이고 x에 땡,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붙이는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 D축 또는 Q축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에 관련돼서 정의하는 부분들이 틀려진다. 설명해놨죠. 차가도, 과도, 동기. 땡땡 두 개, 한 개 없이. 이제 서브 트랜지언트, 그 다음에 스테이트. 이런 식으로 이제 영어로도 이제 같이 써주시면 되고요. 초기 가도 시의 단락 용량을 검토한다면 초기에 임피던스가 작기 때문에 나중에 임피던스가 20%, 30%, 100% 되기 때문에 그때는 고장 전류가 크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적어지고 그 다음에 아주 작아지겠죠. 초기에 임피던스가 크면은 고장 전류가 많이 줄어들 텐데 초기에 임피던스가 작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단락 용량에 검토하고 요때는 시간이 어떻게 된다? 보통 0.1초에서 수초라고 나와 있습니다. 3개. 요건 한 10초. 요건 그거 이상.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까 0.6초까지는 안정도 해석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는 순간적인 부분이니까 단락 용량이고 여기는 안정도나 고장 해석에 들어가고 요거는 정태 안정도, 정상시에. 이렇게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얘가 100%, 얘가 30%, 얘가 20% 이렇게 돼 있다고 돼 있었죠. 그런 것들도 보시면 되고요. 이따가 다시 한번 복습을 하실 겁니다. 실질적인 단락 전류는 이때 정상 상태에서 생기고 요거는 투입 전류가 되겠죠. 초기 가도는. 그래서 그런 용어들도 봐주시면 되고요. 변압기의 표현 방법. 이제 2권선 변압기하고 3권선 변압기인데 이따가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피흡법에도 가시면은 피흡법을 표현하는데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그 기준에 대한 내용들만 알면 되고요. 종류들을 종류에 따라서 피흡법들을 뭐가 틀려지는구나. 피흡법을 할 때 예를 들어 부하 같은 경우를 이제 그 변환을 하게 되면 변압기 같은 경우 3으로 나눠지거나 Y 델타 시에 했던 부분이 없습니다. 오음법에서는 3으로 나눠지거나 했던 부분이 있었죠. 근데 여기 피흡법에서는 없습니다. 그런 내용 정도만 나중에 알고 계시면 됩니다. 좀 특이한 사항들. 송전 전압을 올리면 송전 용량이 늘어나고 송전 현실은 줄어든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셨던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면 이권선 변압기를 표현을 하면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느냐? 그 결선 방식들은 어떤 게 있다. YY, Y델타, 델타 Y, 델타가 있다. 각변이라는 부분이 있다. 이런 것들을 앞에서 설명드렸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권선 변압기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권선이 3개가 있다. 그럼 이권선 변압기는 Y델타로 변환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나옵니다. 근데 3권선 변압기는 1차 측과 중간까지 1차 측하고 2차 측 사이 요걸 XP 그 2차 측에 있는 건 XS 3차 측에는 X 서드 해가지고 XT라고 합니다. 그럼 1차 측하고 2차 측은 XPS 프라이머리하고 세컨더리 사이 그러면은 XP는 어떻게 구해지고 XPS는 어떻게 구해지느냐 그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XPS는 1차, 2차 3차는 개방식 그래서 XP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2분의 XPS 플러스 XPT 여기서 외워주실 게는 P가 들어간 건 더해지고 P가 들어가지 않은 거는 뺀다. 왜? 개방이 돼 있다는 얘기니까 네? 그 부분이 안 들어가 있는 건 빼버린다라는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왜 이 수식이 나왔는지 이런 것들 이것도 어렵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계산하시면 쉽거든요. 그런 것들도 살펴보도록 하고요. 송전솔로는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3가지가 있었죠.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거리에 따라서 수키로, 수십 키로, 수백 키로 그 다음에 RL만의 회로, RLC만의 회로, RLCG만의 회로, 집중정수 회로로 해석하는 거, 집중정수 회로로 해석하는 거, 그 다음에 분포정수 회로를 해석하는 거. 그 표가 이제 딱 머릿속에 있어야 되겠죠. 집중정수, 분포정수, 저항, 리레지스턴스. 이걸 표로 해가지고 정리하는 부분들. 이것들도 다 송배전공학에 다 나왔던 겁니다, 지금. 그래서 송배전공학은 중요하게 설명을 했지만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들을 아시기 때문에 좀 넘어가겠습니다. 중거리, T형하고 파형이 나왔는데 파형을 하는 이유가 전달 임피던스, 이 특성 임피던스, 파동 임피던스, 고유 임피던스 여러 가지 임피던스의 정의가 많았었죠. 그 임피던스 부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전파 정수가 있었죠. 그런 것들도 알고 계셔야 돼요. 위상 정수도 있었죠. 감쇄 정수도 있었죠. 그런 내용 앞에서 다 들으셨으니까 한번 기회가 안 된다면
다시 한번 돌아가서 여러분들 보셔야지만 됩니다. 이제는 제가 그런 것들까지 설명드리기엔 너무 시간이 부족합니다. A는 전압비, D는 전류비, B는 임피던스비, C는 어드미턴스비. 이렇게 송전단 전압, 수전단 전압, 송전단 전류, 수전단 전류. 요거에 대한 4단자 정수 반드시 암기하고 계셔야 되고요. 4단자 정수 다 기억하고 계셔야지만 됩니다. T형하고 파이형. AD-B는 뭐 코사인 자승 하이 파블릭 마이너스 사인 자승 하이 파블릭은 1이다. 이거를 표시를 한 겁니다. 결국은 바로 이제 분포 정수 회로에서 여러분들 계산하시다 보면 4단자 정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를 계산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AD-BC는 1이다. 근데 이제 딱 1이 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문제에 보시면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풀어서 써주셔야지만 됩니다. 자, A는 코사인 하이 파블릭. 그래서 1 플러스 2분의 ZY. B는 뭐죠? 1 플러스 6분의 2 ZY. 뭐 Y.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축약을 한 부분들이고요. 여기서 특성 임피던스가 뭔지, 전파 정수가 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부하의 종류에는 3개가 있었죠. Z, I, P. 그래서 부하의 그런 부분이 나오기 전에 부하 수요 모델과 부하 응답 모델 2개가 있는데 계통 특성 해석에 영향을 미친 것은 부하 응답 모델이다. 그리고 부하 응답 모델로 제시되고 있는 게 3가지다. 이렇게 정의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기본서에 다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따가. 근데 여러분들이 보실 게 이런 내용들이 이제 기본서에서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정 임피던스 모델. P는 V의 자승이 필요한다. 이 숫자가 V의 자승이 좋을까요? V의 영승이 좋을까요? V의 자승이 좋죠. 왜냐면은 그만큼 이 전압의 변화율이, 전력의 변화율이 이 전압과 전력의 관계가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죠. 전압의 V의 영승은 뭐냐면 영승이라는 거니까 변화에 상관없이, 전압의 변화에 상관없이 일정 전력을 쓰기 때문에 무서운 놈이죠. 뭔가가 변화가 됐으면 나머지도 변화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변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럼 항상 일정하게 받아먹는 놈이라는 얘기죠. 얘 같은 경우는 전압의 자승에 비례한다고 그랬죠. 전압이 떨어지면 그만큼 전류가 올라가겠죠. 전압이 올라가게 되면 전류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손실도 줄어들고 이런 부분을 했었으니까 송전 용량도 늘어나고, 그래서 송전 전압의 격상이 바로 이 전력을 보내주기 더 좋으니까, 전압의 자승에 비례해서 더 많은 송전 용량을 보내줄 수 있으니까 전압을 올려줬었죠. 그거하고 같이 보셔도 되고요. 전압의 1승, 전압의 0승. 그림을 그려서 보면 전압의 자승은 부하의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은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 전압이 저하되면 그 제곱으로 소비 전력이 감소하는 겁니다. 전압이 저하되면 그만큼 전력도 전압의 자승에 비해서 감소하니까 얘는 더 좋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저항부하들이죠. 저항부하들. 히터 같은 것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감소한다는 얘기죠. 급격하게.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비례하는 부분들. 약간 뭐 얘가 히터가 될 수도 있고 얘가 히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부하의 특성에 따라서 틀려지니까. 네, 일반적으로 부하의 유효전력과 전압이 저하되면 소비전력도 감소된다. 그 히터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이 좀 더 강해지겠죠. 비례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비례하지 않는 부분이 될 거고요. 이렇게 비례를 한다. 일정 전력 모델에서는 이런 그림을 나중에 그려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전압하고 무관한 겁니다. 항상 일정 전력을 쓴 겁니다. 전압이 저하되면 소비 전력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부하 전류가 증가되게끔 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바로 에어컨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에어컨도 요즘은 그래서 인버터를 쓰는 거죠. 인버터를 쓴다는 건 주파수를 변화해가지고 전류를 줄여준다는 얘기죠. 회전 속도는 일정하게 하면서 부하가 작게 걸려주면 회전 속도를 줄여줘 가면서 얘는 일정하다는 얘기죠. 뭔가 일정하게 쓰는 놈이니까 항상 이만큼을 쓰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부하의 특성을 나타내는 부하 모델 3가지. 앞에서 봤던 거 다시 또 설명하는 겁니다. 부하 수요 모델, 부하 응답 모델 다 보셨죠? 일정 모델. 여기서는 이제 PV 할 때, 아까 전력계통공학은 밑에서 이렇게 가야 된다는데, 좀 이게 헷갈려질 수가 있습니다. 비례하는 부분이니까.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죠. 전압의 자성이니까 2니까 올라가죠. 급격하게.
일수니까 비례하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그리는 거고, 일정하니까 이렇게 그리는 거죠. 만약 이거 반대로 하면 얘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 얘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 얘는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를 반대로 해놓고 반대로 그림을 그려주셔도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마음이니까. 앞에서 봤던 거 다시 또 설명을 합니다. 똑같이.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지상전류다 보니까 저희가 P-JQ가 됩니다. 네? V의 컨주게이트를 했다는 얘기죠. 왜? Z는 I분의 V인데 이 V를 없애주기 위해서 V의 자성에 비례하기 때문에 그래서 V의 자성에서 컨주게이트를 취해가지고 V 자성이 됐고 이건 IV니까 원래 I의 컨주게이트를 취하면은 P 플러스 JQ인데 V의 컨주게이트를 취했으니까 P-JQ가 된다는 얘기죠. 얘도 똑같습니다. I의 컨주게이트를 취했는데 W의 컨주게이트를 취하면서 여기에 컨주게이트를 취해졌으니까 I는 돌아왔고 V 쪽에 컨주게이트가 된 거죠. 그래서 I를 넣고 거꾸로 계산하면 이거니까 이렇게 계산이 되더라. 왜? W에도 컨주게이트가 취해졌으니까 P-JQ에 V의 컨주게이트가 된다는 얘기죠. 얘는 자성이 됐기 때문에 이 컨주게이트는 없어졌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컨주게이트하고 상관없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조금 헷갈립니다. 나중에 컨주게이트라는 건 허수부만 마이너스 부하를 취하는 거. T라고 전체 행렬이 나온다. 그건 뭐냐? A, B, C 이렇게 3by 1로 돼 있으면 이걸 A, B, C 해가지고 1by 3으로 아예 바꿔주는 게 3 곱하기 1을 1 곱하기 3으로 바꿔주는 게 전체 행렬입니다. 그런 내용들은 뒤에서 또 나옵니다. 일정 전력 특성을 지닌 유도전등기, 에어컨, 인버터 등의 증가로 하절기 증부하 시의 전압 불안정 현상의 원인이 되고 있다. 전력 계통의 부하들은 선형결합, 다항식으로 표현되고 있다. 그 내용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실제로 시뮬레이션 했을 때 데이터입니다. 750kV, 잘 안 보이시는데 750kV에 480V가 걸려 있습니다. 요거를 일정 콘스탄트, kV, 일정 전력 모델로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일정 전류 모델, 일정 임피던스 모델로 하게 되면 이 세팅값만 바꿔봤더니 그때 어떻게 바뀌어지냐 이거죠. 그랬더니 얘는 전압은 200V로 떨어집니다. 순간적으로 뭔가 썼으니까 부하를 갖다 썼으니까 480V에 750kV가 순간적으로 걸려보니까 모선 전압이 400V에서 200V로 뚝 떨어졌다는 얘기죠. 전압 드롭이 이렇게 생기면서 그때 썼던 부하는 뭐냐? 750이 나와야 되니까 역률만큼 떨어졌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638을 갖다 썼고 Q는 390을 갖다 썼다는 얘기죠. 그럼 이거의 자성 더하기 이거의 자성 더하면 750 정도가 나올 겁니다. 근데 부하의 형태가 이런 일정 전력 모델이 아니라 다른 모델로 바꿔본 겁니다. 일정 임피던스 모델로. 그랬더니 어떻게 바뀌더라. 전압은 455V로 385V로 전압 강화는 그렇게 많이 안 생겼습니다. 똑같은 지점에 부하의 형태만, 부하의 응답 모델만 바꿔봤더니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전력 조류 계산에서 모델링 할 때, 그 지역의 부하가 뭔지를 이제 보는 겁니다. 부하의 형태에 따라서 우리가 전류를, 무해 전력을 얼마나 공급해주는 내용들이 틀려지니까. 앞에서 750을 갖다 썼다면 여기는 485밖에 안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유효 전력은 412, 무효 전력 250으로 갖다 썼죠. 얘 때보다는 더 많은 부하를 가져갈 줄 알았는데 더 적은 부하를 가져가죠. 그러니까 그 부하의 형태에 따라서. 그래서 역률을 올려주는 부분도 똑같은 역률인데 부하의 응답 모델에 따라서 틀려진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도 한번 넣어봤습니다. 퍼센트 임피던스법과 PU법의 개념. 퍼센트 임피던스법. 오음으로 나타내지 않고 퍼센트법으로 나타냈다. 왜? 계산이 편리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퍼센트 임피던스는 전체의 임피던스에 대한 백분율로 나타나는 거다. 그건 뭐냐? 전체 전압분의 그 부분에 대한 전압하고 똑같은 겁니다. 전체 전압분의 여기에 걸리는 전압 강화가 퍼센트 임피던스 전압 강화고요. 얘는 퍼센트 임피던스니까 전체 임피던스분의 여기에 관련된 임피던스다 이거죠. 해당 기계의 임피던스 비율.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체분의 여기다. 그러니까 작아지겠죠. 그래서 5%든 6%든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전체 임피던스는 뭐죠? 여기 I분의 Z죠. 예? I분의 E, R은 I분의 V니까 전체 Z분의 여기 Z, 여기 Z 이렇게 하면은 이 부분이 올라가서 2분의 ZI 결국은 전체 2분의
여기에 걸리는 V는 뭐죠?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죠. 그럼 전체 전압분의 여기에 걸리는 전압값하고도 같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셔도 된다는 얘기죠. 똑같은 수식이니까. 자, 그거를 퍼센트이기 때문에 100%가 들어갔다는 얘기죠. 다시 계산해보면 I 값을 이제 바꿔서 넣은 겁니다. I 값을. I는 P 나누기 루트 3이죠. 여기 E는 V 나누기 루트 3이죠. E 상전압이니까. 그렇게 해서 계산하게 되면 루트 3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요거 1000이니까 요 100하고 없어지죠. 그러니까 여기서 10이 나온 겁니다. 어디서 10이 나왔는지 궁금하신 분은 바로 여기서 10이 나온 겁니다. KVA를 바꿔주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Z 나오고 여기 P 값 나오고 여기 V 값이 밑으로 내려와서 10kV 자승분의 PZ. P는 이제 뭐 KVA나 MVA가 될 거고요. 볼트는 킬로볼트가 됩니다. 항상. 왜? 여기서 킬로로 맞춰주기 했기 때문에. 요걸 KV나 MVA로 맞춰주기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오음법에 나와 있는 데이터를 퍼센트 임피던스 법으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그 지점의 단락 용량이나 그 지점의 전압을 가지고 계산을 해주면 된다. 요것들이 나옵니다. 이따가 PU법에서. 그러면 이걸 다시 또 100으로 또 나누면 그게 PU법이라는 얘기죠. 퍼센트 임피던스 적기를 한다 그러면은 임피던스 전압 강화를 짓게 한다라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것들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Y는 뭐냐? 여기 책에 보시면 R이 나오고 X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 Y가 나옵니다. 그 R 플러스 JX가 임피던스죠. Y는 임피던스를 거꾸로 나누는 거죠. R은 I분의 V인데 그거 거꾸로 해놨죠. 그거를 또 위에다 Y라는 성분을 해놨죠. 요게 거꾸로 했다는 거는 Z값을 거꾸로 해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 Y분의 전체 Y분의 Y라는 얘기죠. 여기도. 아까 또 용어는 똑같습니다. 전체 Y분의 그 부분에 대한 Y 이렇게 보시면 되죠. 아까 전체 Z분의 그 지점에 대한 Z 전체 전압분의 그 지점에 대한 전압 강하 스몰 E 대문자 E 전체 전압분의 거기에 대한 스몰 걸리는 전압 스몰 E 그 전체 임피던스 Z분의 퍼센트 임피던스 그 지점에 전체 Y분의 그 부분의 Y 이렇게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P분의 Y의 자승 곱하기 10의 5승이 나옵니다. 요 예제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이게 왜 그러냐 사실 이게 잘 나올 만한 문제는 아닙니다. 어드미턴스를 가지고 이렇게 또 환산하는 부분은 별로 없으니까 어드미턴스를 하는 건 아까처럼 모선 방정식에서 이제 수계산으로 계산하고자 할 때 그 어드미턴스 행렬을 작성하고자 할 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컴퓨터가 계산합니다. 근데 고장전류 계산할 땐 그 지점 하나하나만 보기 때문에 모선으로 보는 게 아니니까 임피던스만 가지고 계산을 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때 이제 계산할 때는 그런 계산하는 문제들은 좀 나옵니다. PU법 퍼센트 임피던스법을 100으로 나눈 것 내용이 나와 있죠. 오음법의 사용에 불리한 이유 그게 바로 퍼센트 임피던스법을 사용하는 이유란 얘기죠. 오음법을 사용할 경우 고장점의 회로 전압과 다른 전압의 회로에 있는 임피던스를 고장 회로의 전압에서 환산하려면 변압기 건습의 제곱을 곱해야 된다. 이게 딱 보시면은 전압이 바뀌게 되면은 왜 변압기의 1차측하고 2차측 전압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 변압비만큼을 자승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계산을 다 틀리게 해줘야 되니까 154 쪽에 있는 케이블 그리고 22,900에 대한 케이블 그리고 6,600에 대한 케이블 6,600 쪽에서 사고 났다. 그러면은 전체적인 오음에 대한 것들을 154를 22,000으로 바꿨다가 또 22,000을 또 6,600으로 또 바꿔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복잡해지는 거지 막 몇 번씩 해줘야 되니까. 근데 퍼센트 임피던스법을 사용하면 그게 필요 없고 각각의 임피던스를 다 더해주면 됩니다. 임피던스를 다 더해줘가지고 마지막에 그 지점에 대한 합성 임피던스로 계산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편하다는 얘기죠. 또 오음법을 사용할 걸 데타 결선 또 데타 Y 결선을 바꿔줘야 되고 3분의 1로 또 나눠주죠.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퍼센트 임피던스의 개념 아까 설명드렸던 거 똑같습니다. Z분의 Z, 2분의 2, Y분의 Y 이게 다 퍼센트란 얘기죠. 퍼센트 Z이기 때문에 전체 Z분의 그 지점에 대한 Z 보이셨다는 얘기죠. 1차측하고 2차측이 동일하다. 바라보는 부분이 똑같다라는 부분. 이건선 변압기가 있는데 1차측에서 바라본 건습이하고
임피던스를 봅니다. 1차 측에서 바라본 퍼센트 임피던스를 퍼센트 Z1이라고 하고 2차 측에서 바라본 퍼센트 임피던스를 Z2라고 하면 건수비가 이렇게 돼 있을 때 퍼센트 Z2는 2차 측에 대한 전하 그리고 2차 측에 대한 전하 강화 부분이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다. 그거를 건수를 E2를 N 요 건수비를 가지고 나눠가지고 환산을 해줬더니 그랬더니 또 똑같이 1차 측에 대한 수식하고 똑같이 나오더라. 그건 뭐냐? 2차 측에서 바라본 값이나 1차 측에서 바라본 값이 똑같으니까 그거는 환산해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아까 같은 경우는 오음값 같은 경우는 다르기 때문에 환산을 해줬는데 건수비만큼의 자승을 해줬는데 여기는 환산을 해줄 필요가 없으니까 편하다. 이런 것들 증명 문제로 10점짜리로 나옵니다. 퍼센트 임피던스 부분이 이제 1차 측하고 2차 측이 같다라는 걸 보여라. 10점짜리. 그때는 이 수식이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이. CQV PZ. 아까 유도하는 거 설명드렸고요. 발전기의 이제 특성. 발전기에는 이제 차가도 과도 동기 부분인데 그게 시간에 따라서 무부하 운전 때는 부하가 안 걸렸죠. 그러니까 이제 뭔가 변화가 없이 일정하겠죠. 딱. 그래서 이걸 발전기 자체 임피던스에 의해서만 이제 변화가 된다라고 설명을 한 겁니다. 부하 시에는 부하의 특성에 따라서 변화가 있을 텐데. 근데 발전기 내부의 임피던스가 변화가 된다고 그랬죠. 차가도 과도 동기 리액턴스별로. 그 발전기 같은 이런 것들을 나중에 계산하실 때 수차 발전기 부하 차단 시에 이상전압 상승이 얼마나 되는지를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똑같이 계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I2-I. 뭐 I는 R분의 V니까 이렇게 다 계산을 해놨죠. 여기 보시면 0.1초 이후 10초. 그러니까 얘가 0.1초, 얘가 0.1초에서 10초. 그 이상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여기 보시면은 얘가 왜 고장률이 크냐? 차가도가 20%밖에 안 되니까. 얘가 30%밖에 안 되니까. 얘는 100% 정도 되기 때문에 고장전류 감사율이 차이가 난다. 부하 운전 시. 부하가 이렇게 걸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전압강화가 생기는 거죠. 전압강화가 생기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I는 이렇게 생기겠죠. 요 I 값을 요거를 갖다 집어넣는 겁니다, 이제. 아까. 거기를 집어넣어지게 되면 이제 내용값이 틀려지겠죠. 수차 발전기 부하 차단 시. 부하 차단 시에 얘 부분이 올라가겠죠, 이렇게. 요게 지금 단자 전압이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때 임피던스 때문에 요게 얼마? 1.13. 요게 얼마? 1.2. 요게 1.79. 이것도 외워 주셔야지만 됩니다. 역률이 80%일 때. 나중에 보시면 0.8 마이너스 J 0.6이라는 수식을 넣어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I 값을. 그러면은 이제 여기 R 값하고 X 값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R 값하고 X 값을 자승을 하게 되면은 계산한 걸 계산하게 되면 요게 1.79가 나오고 요게 1.2가 나오고 요게 1.13이 나옵니다. 교재들에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초방정식 종류. 모선 방정식, 지로 방정식, 회로 방정식이 있다. 근데 그 중에서 모선 방정식을 주로 쓴다. 지로 방정식은 그거 안에 다 들어있으니까요. 지로가. 브랜치가. 모선 방정식 뭐냐? I는 YV. 전류법칙이라는 얘기죠. 회로 방정식은. 회로니까 다 병렬로 연결돼 있죠. 그래서 얘는 전압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 근데 우리는 전부 다 모선 방정식만 사용한다. 그래서 이 와이브스 행렬에 대한 것들을 계산하는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상전압 같은 거 계산할 때는 이 회로 방정식을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병행 위계선 같은 거 할 때. 그래서 이상회론 할 때는 그때는 이제 전압에 관련된 부분이 좀 나옵니다. 회로 방정식에 대한 장점. 모선 방정식은 회로 방정식보다 식의 수가 적고 식을 세우기 쉽다. 모선 방정식 대기 어드미턴스를 사용한다. Y를 사용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모선 방정식을 많이 사용한다. 쉽게 계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드미턴스의 행렬, 기준의 변압기, 그리고 모선 어드미턴스의 행렬 작성법, 스파시티. 모선 어드미턴스 행렬이 뭐냐? 자기 어드미턴스하고 상호 어드미턴스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모선 어드미턴스 행렬을 Y는 YV인데 I는 아까 설명드렸죠, 요게. 여기 부분이 대각 행렬 부분이 자기 어드미턴스. 나머지 부분이 상호 어드미턴스.
자기 어드미턴스는 YKK처럼 각 지점, 그 모선에 연결된 어드미턴스 대수와 선로의 직렬 또는 모선의 대지, 그 자체나 아니면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케이블 쪽도 다 더한 거다 이거죠. 더하다 보니까 얘는 대수합이니까 그냥 플러스 값입니다. 그 어드미턴스, 상호 어드미턴스를 보면 상호 어드미턴스는 K모선과 N모선 간에 요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어떤 어드미턴스가 있죠. 그 어드미턴스의 부호를 바꿨다. 그러면 여기는 플러스 값인데 얘 나머지 이 상호 어드미턴스 값은 뭐라고요? 뭔가 더한 거, 그 지점에 대한 임피던스 값의 어드미턴스 또는 임피던스의 분의 1에 대한 값을 마이너스 부호를 취한 거다 이거죠. 마이너스라는 건 결국 방향입니다. 방향. 기준의 변압비 오프 노미날 턴 레시오 해가지고 1대 n이라는 거는 얼마만큼 떨어졌냐, 기준 변압비에 대해서 얼마만큼 떨어졌냐. 1대 n이면 1대2다. 1대1에서 지금 2배만큼 떨어져 있죠. 1대 1.1이다. 기준이 1대 1인데 거기서 1대 1.1로 조금 더 떨어져 있다. 이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n이 뜻하는 거는 같지는 않고. 근데 처음에는 n을 1로 해가지고 계산합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보시면 n자승 y 또는 마이너스에 n-1에 뭐 y를 더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는지 또 보실 겁니다. 기준의 변압기가 있는 경우 모선의 어드미턴스의 행렬 구하기. 기준의 변압기를 무시합니다. 일단 n을 1로 넣고. 그래야지 계산이 편하니까. 처음에 ny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 ni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또 여기 마이너스 ni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 또 마이너스 ni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거를 1로 넣고 이제 계산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 ni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계산값이 나오겠죠. 그거를 하기 위해서 n자승 마이너스 1, ni에다가 n자승 마이너스 1에 y를 더해줍니다. 그거는 n에 n 마이너스 1을 y를 곱해준 거하고 똑같죠. 그걸 이용하면 나중에 어떤 값이 나온다는 얘기죠. 결국은 앞에 있던 ni가 없어져 버리죠. 요거 뒤에는 ni라는 부분인데 그 뒤에 있는 게 y로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n y에다가 플러스 y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걸 더해주게 되면 나중에 y만 나오고 여기 ni에서 마이너스 ni 그 다음 플러스 y가 되게 되면 얘 소거되고 얘 소거되고 요거 이따가 다시 보시게 될 텐데요. 여기 또 프로그램 안 깔려서 이게 안 써지네. 제 PC인 줄 알고 열심히 했는데 안 돼서 뭐냐면은 보시면은 마이너스 여기 칠판에다 써드려야 되겠네. 이따가 나오는데 ni가 있고 ni가 있고 마이너스 ni가 있고 마이너스 ni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따 나오겠지만 여기 부분만 지금 보시면은 이 ni가 나오게 해서 마이너스 n에 마이너스 1에 y를 더했다. 그럼 얘하고 얘를 더해 보십시오. ni에다가 이거 뭐죠? 마이너스 ni죠? 마이너스 ni죠? 얘는 마이너스하고 마이너스니까 1이죠? 1에다 y니까 플러스 y죠? 이렇게 해서 나중에 y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여기다가 지금 뭘 더해줘야 되냐? 얘는 ni에서 나중에 또 만들기 위해서 n자승 y를 여기다 마이너스 1에 y를 더해준다고 그랬죠? 그럼 얘를 이제 다시 하게 되면 n에 n-1이죠? 아니죠? 그러면 안 되는구나. 그런 다음에 y를 해놓고 여기다 마이너스 ni를 해주면 되죠. 마이너스 ni 하면 여기 또 플러스 y를 해줘야 되네. 이런 식으로. 여기 또 수식이 나오니까 이따가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해주는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스파시티가 뭐냐? 모선 어드미턴스 행렬. 이런 부분인지 화면이 계속 나오니까 또 바로 지워야 되겠네 이게. 전력조류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어드미턴스 행렬을 구해야 되는데 모선 어드미턴스 행렬의 각각의 요소들은 인접한 소수 모선을 제외한 나머지 모선들과 관계가 없으니까 그 모선들은 다 0이다. 아까 이제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렇게 돼 있었죠. 그러면 얘하고 지금 연결된 게 있나요? 없죠. 그런 데는 0이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자기하고 인접한 부분에
대한 것들만 숫자가 있고 나머지는 0이니까 그런 것들을 다 줄여 나가다 보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 이쪽에 대각성분들만 1이 많고 나머지 쪽은 0이란 얘기죠. 실질적으로 자기 부분은 다 있어야 되겠죠. 모선이 있으니까. 하지만 연결된 부분이 작아지니까. 그래서 모선 어드미턴스의 대각 요소는 자기 어드미턴스고 비대각 요소는 상호 어드미턴스이기 때문에 결국 수많은 비대각 요소들이 0이 된다. 그래서 계통이 확대될수록 0인 요소가 증가하는 것들을 스파시티라고 얘기를 한다. 대각 요소는 1이고 나머지 비대각 요소가 0인 부분이 많아지는 게 스파시티라고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것도 10점짜리로 나옵니다. 기준의 건성비 변압기 전력계통 해석 시 어드미턴스 행렬 작성 방법. 요것도 이따가 다시 또 자료들이 나오니까 보시면 되는데 1대 n입니다. 자, 요게 좀 헷갈립니다. 여기 지금 전류에 대해서 계산한 게 있고 전압에 대해서 계산한 게 있습니다. 여기 흐르는 전류하고 여기 흐르는 전류에 대한 합은 0이다. 여기에 대한 전압과 여기에 대한 전압은 빼면은 0이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겁니다. 하나는 더하고 하나는 빼고. 일단 볼까요? 어떻게 됐냐? 1대 n이니까 얘가 지금 건수비가 더 많겠죠? 이게 승합입니다, 바로. 단건 변압기에. 자, 모선 1과 2 사이에 1대 n의 기준의 변압기가 있으면, 요거는 그냥 보셨던 거고, 요 아이언과 여기, 요건 아이언이 흘러 들어가죠. 근데 여기는 임피던스가 있죠. 근데 I2가 들어오는데 여기 1대 n만큼이니까 증폭이 되겠죠. n배만큼 들어온 부분이 여기서 0이다. 이런 얘기고요. 전류의, 어느 지점에서 전류의 합은 0이라는 얘기하니까. 이게 키르히호프의 법칙이죠. 예? 1법칙 있고 2법칙 있고 3법칙 있었죠. 아, 그거는 0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요 전압과 요 전압의 합은 0이라는 얘기죠. E2, 요 전압이죠. 거기서 요걸 뺀 거. 요거는 지금 뒤에 요 뒤에 있는데 이건 좀 헷갈리는데 여기서 요거만큼 전압을 빼면 여기서 요만큼의 n배만큼 전압을 간 게 요 전압과 요 전압은 요 전압에서 요만큼의 전압 강화 부분을 뺀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얘는. 근데 거기서 이제 I2 값을 이끌어내 가지고 그거를 여기다 쏙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은 아이언을 놔두고 이걸 나머지 넣게 되면 이제 이렇게 수식이 써질 테고 나중에 이 I2를 놔두고 빼주게 되면 이렇게 수식이 써질 거라는 얘기죠. 그럼 아까 나왔던 부분이 뭐냐면은 여기 부분, 여기 부분, 여기 부분, 여기 부분이 되게 있었죠. 이게 뭐라고요? 아까 상호 어드미턴스라고 얘기를 했죠. 2원에서 2투로 가는 부분, 2투에서 2원으로 가는 부분, 2원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부분, n자승 마이너스 n, y가 나왔다는 얘기죠. 그리고 원래 얘가 ni라고 했죠. 여기 마이너스 ni라고 했죠. 마이너스 ni라고 했고 여기는 ni라고 했죠. 그 ni를 만들어 주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 이거죠. 여기서 뭘 빼줘야 되냐. 그렇게 해서 나중에 보시면은 파이형 등가열을 넣으면 여기 ni가 나와줘야 되는데 그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y1은 n자승 y가 된다는 얘기예요. ni에다가 여기에서 앞에서 계산됐던 여기 부분 n자승 마이너스 n의 y에다가 여기에다가 원래 있던 여기 부분을 합쳐지니까 예?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n자승 y가 난다 이거죠. 이게 좀 헷갈려집니다. 상호 어드미턴스 마이너스 ni, y2는 y가 있다 그러겠죠. 이 y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기 기존에 ni라고 했죠. 거기서 아까 1 마이너스 ni 여기 부분이 나오기 위해서는 뭘 더해줘야 되냐. 요걸 더해주면 된다. 그래서 n에 n 마이너스 1 원래 ni였고 여기 ni였는데 나중에 이거를 합하게 되면은 결국은 n자승 y가 나오고 여기 y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뭐를 더해줘야 되냐. 얘하고 얘를 더해주면 된다. 이겁니다. 나머지 부분은 이 부분은 똑같으니까. 이게 좀 헷갈리는데 ni가 있고 여기 ni가 있고 여기 ni가 있었습니다. 여기 마이너스 ni가 있고 마이너스 ni가 있는데 나중에 변환을 했더니 여기는 n자승 y로 바뀌었고 여기는 y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ni에서 n자승 y로 바뀌어야 되고 ni에서 y로 바뀌려면 여기다 뭘 더해주고 여기다 뭘 더해주면 되느냐.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은 기준의 건선비 변압기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모선 어드미턴스 행렬 작성법은 나중에 결론은 이 값이 나와야 된다면서요. n자승 y가 나오고 y가 나와야 된다고요. 그럼 기존에 ni였으니까 뭘 더해주면 되냐? 변압기를 무시해서 1로 놔두고 그 다음에
기준의 변압기를 가지고 있는 변압기의 모선, 이 변압기 모선 그쪽에는 n자승 마이너스 1 y를 더해준다. 그럼 그걸 빼주게 되면 n자승 y가 되니까. 왜? ny에서 n자승 마이너스 1 y를 더해주면 이 y가 빠지니까 이 n자승 y가 나온다는 얘기죠. 이쪽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모선의 반대측 모선의 자기 어드미턴스는 영향이 없다. 여기만 문제가 있고 이쪽 딴 쪽은 영향이 없다는 얘기죠. 그거에 관련된 부분만 있다. 변압기 양단에 여기 부분에서 상호 어드미턴스에는 여기 이 부분은 마이너스 n에 여기 부분 변화가 없다는 얘기고요. 여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마이너스 n에 마이너스 1에 y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따가 다시 한번 수식을 또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수식에 그 더해져 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전력계통 구성요소에 표현하는 부분들, 동기, 발전기, 변압기, 송전슬로 부하들 이런 부분이 나올 만한 부분이고요. 부하 모델별로 해가지고 나오는 부분들 ZIP에 대한 것들을 임피던스하고 전력과 같이 V자선, V1승, V1승에 비례한 그런 것들을 그림을 그려주시면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퍼센트 임피던스, 피유법, 퍼센트 임피던스 1차측으로 변환하고 그 사용 시에 1, 2차가 동일한 것을 증명해 줘라. 단락전류의 시간적 변화요. 아까처럼 무부하일 때, 부하일 때 틀렸었죠? 발전기에 대한 시간적인 변화들, 이런 거 틀려지고요. 모선 어드미턴스 행렬 작성법, 스파시티가 뭔지, 기존의 건선비 변압기를 할 때 파이형 회로를 설명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기본서를 한번 보고 다시 한번 여기도 보시면은 똑같이 0.1초, 10초 이렇게 나오죠? 이건선. 요약되어 있는 거 저번에 설명드렸으니까 요약되어 있는 내용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전력계통공학은. 변압기 표현 방법들, 퍼센트 임피던스법, 피유법, 기준의 건설비 변압기, 스파시티, 그리고 뭐가 있었죠? 이런 내용들밖에 없다는 얘기죠. 요 장에서 나올 수 있는 거는. 이제 기본서를 좀 보시고 그 다음에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서가 좀 어렵기 때문에 전력계통이 뭐냐? 값싸게 공급하기 위한 부분이 있다 이거죠. 경제 논리는 필수다 라고 해놨죠. 다음 장을 보시면은 전력계통이 어떻게 되는지 그냥 그림을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발전설비, 수송설비, 운영설비들이 표현이 돼 있죠. 전력계통 요소의 표현 동기발전기가 어떻게 표현됐는지 이제 보시자는 얘기죠. 동기발전기 표현하면은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죠. 회전자하고 고정자 간에 어떻게 기계적과 전기적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야 되겠죠. 여기 보시면 회전자하고 고정자로 이루어져 있다. 동기발전기는 또 원통기 돌급기로 이루어져 있다. 어떻게 발전하는지 그 전에 설명드렸죠. 변압기의 전자유도 현상, 발전기의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예? 왼손 법칙은 왼전 오발이라고 했으니까 왼쪽은 전동기다. 그 내용들을 써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보시면은 내용들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요. 직류의 계좌 전류를 흘려서 회전자와 고정자 사이에 공국의 계작 자석을 만들고 FBI에서 심이 있죠. 자석 있죠. 그러니까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계좌 자석이 회전하게 되고 그때 건선과 세기하는 자석수가 변화해서 삼상 교류 전압이 유기한다. 이게 바로 역기전력이라고 했죠. 역기전력이 발생되면서 전류가 흐른다. 이 얘기가 변압기를 가지고 발전기 쪽도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쉽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해석을 할 때 이런 것들은 이제 기존의 해석 방법이 과도 안정도 해석처럼 계통의 동쪽 상태를 검토하고 할 때 움직이는 부분이죠. 여러분들이 설명드릴 때 얘도 회전작이라고 했습니다. R상, S상, T상. 그러다 파크의 이반작용을 써서 표현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반작용이라는 게 뭐냐? 아까처럼 R상, S상, T상이 계속 회전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D축, 이 Q축, X축하고 Y축하고 R이 X축, Y축, S가 X축, Y축,
t가 x축 y축이고 회전하는 것들을 고정하는 부분을 보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파크라는 사람이 발명을 했다고 그래서 발견을 해서 파크의 이분작용법 두 개로 반작용이 있죠. 작용과 반작용이 있죠. 한쪽이 가고 한쪽이 가니까 어떤 벡터 합이 나오겠죠. 그렇게 표현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회전자의 위치에 따라서 틀려지고 얘가 돌아지니까 회전자에 따라서 서로 등가적으로 직교하는 D축과 Q축으로 그때 전기자 코일 간의 관계를 나타내게 됐다 이거죠. 계통운영 문제 할 때 이렇게 한다는 얘기고요. 여기 보시면 안정도 해석이나 제어 특성 검토에는 정밀한 모델. 왜? 그때는 미소 변화를 보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경제 운영에서 미소 변화를 보는 게 아니죠. 그때는 간단한 모델을 선정해가지고 계산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안정도 쪽에서는 이렇게 정밀한 모델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모델링이 힘들다 보니까 전력계통공학 쪽에서는 대부분 이런 간단한 모델을 써가지고 요거를 이제 모델링을 해가지고 해주는데 이 모델링하는 기법들이 좀 어렵습니다. 그건 이제 최소 석사 레벨 이상 해주셔야 돼요. 모델링을 합니다. 석사들도. 근데 그게 맞는지 틀린지 검증하는 건 이제 박사들이 해주셔야 되겠죠. 일반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발전기 등가회로를 이렇게 했다. 여기 보시면 동기기는 단락 직후 내부 임피던스가 작기 때문에 이 초하가도에 의해서 제한된다. 과도 리액턴스 제한된다.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동기 리액턴스 제한된다. 이게 아까 차가도, 과도, 동기 리액턴스에 대해서 설명드렸던 내용이죠. 그리고 아까 차가도는 안정도 쪽에 대한 문제가 된다 그랬죠. 수입전류. 그 다음에 과도가 안정도. 얘는 고장전류, 단락전류 쪽에 문제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정상 단락전류는 동기 리액턴스 제한된다. 아까 이런 것들을 표로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단락전류는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그 값이 달라지는 회전기의 리액턴스에 의해서 제한된다. 그 회전기의 리액턴스가 뭐였죠? 차가도, 과도, 동기 리액턴스에서 제한이 된다. 그걸 적당하게 나눠서 선택을 해줘야 된다. 그게 뭐다? 바로 이겁니다. 차가도 얼마라고요? 20% 정도. 과도 30% 정도. 동기 100% 정도.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고장전류가 시간적인 부분에 따라 변화한다. 나중에 단락전류 계산 같은 거 나올 때 여러분들 이런 그림을 갖다 써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 안에다 단락전류가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감산을 한다. 예를 들어 IC 기준에 의해서 60909에서 고장전류 계산 방법을 설명하시오. I-K가 뭐고 IB가 뭐고 IP가 뭐고 그런 용어를 설명하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그림들이 나와 주셔야 되겠죠. 왜? 시간적인 변화율을 가지고 피크 전류가 뭔지, 메이킹 전류가 뭔지, 베이스 전류가 뭔지, 투입 전류가 뭔지, 차단 전류가 뭔지 이런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으니까요. 고장 발생 직후 이때는 여기 D축하고 Q축이 거의 같기 때문에 차가도를 쓴다. 그 다음에 과도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을 쓴다. 정상 상태는 이런 부분을 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하나만 쓴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를 또 간이 등가회로 가지고 시간적인 부분에 따라서 똑같은 등가회로인데 초기 가도 시에는 여기 임피던스가 요 리액턴스가 차가도에 대한 리액턴스가 적용이 되고 과도 시에는 과도 리액턴스가 적용이 되고 동기 시에는 동기 리액턴스가 적용이 된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죠. 그래서 나중에 이런 그림들을 많이 그려주시라는 얘기입니다. 동기기 주요 정수인데 여기 보시면 D축하고 Q축으로 돼 있죠. D축하고 Q축으로 돼 있죠. 이건 시정수고요. 근데 요거를 잘 보시면 임피던스니까 단락비가 어떻게 되죠? 동기 임피던스 분의 1이죠. 단락비는. 그러면은 얘는 1.68이고 얘는 1.6이죠. 1.68분의 1을 한 거고 1분의 1을 한 거고 어떤 게 더 단락비가 클까요? 1분의 1이 크겠죠. 1.68을 밑에 더 큰 수로 나눴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터빈 발전기가 단락비가 작다라는 얘기고요. 수차 발전기는 단락비가 크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죠. 나중에 이제 단락비 쪽 보시면은 뭐라고 나오죠? 터빈 발전기 쪽은 0.4에서 0.6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수차 발전기는 0.8에서 1.2라고 해놨죠. 그게 바로 이런 그 동기 리액턴스가 이 값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나중에 그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써놓고 여기다가 수차 발전기는 동기 리액턴스 값은 얼마다라고 이렇게 또 써주셔도 되겠죠.
다 이제 뒤에 어떤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변압계의 표현. 자, 각변이가 생긴다. 요거는 Y를 델타로 바꿔주는 부분만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때 위상차가 30도가 나고 크기가 루트 3분의 1만큼 차이가 나죠. 델타일 때는 전압은 똑같습니다. 전류가 틀려지죠. 맞나요? 성간전압이나 상전압이나 전압은 똑같습니다. 근데 선전류하고 상전류가 위상 차이가 루트 3배만큼 차이가 난다는 거죠. 위상차는 30도고 크기는 루트 3.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은 델타든 델타 Y든 뭔가 변환을 해줄 때는 크기는 루트 3이라는 부분이 차이가 날 거고 위상은 30도라는 부분이 차이가 난다라는 개념만 가지고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수식들은 나중에 또 다른 데 나와 있으니까 참조를 해서 보시면 되고요. (30도의) 각변이를 무시하면 통과전류에 대해서는 무시한다. 뭐 그래서 환산하면 같이 본다 이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얘가 델타 Y라는 걸 무시하고 하게 되면은 얘하고 얘에 대한 비율은 요 2차 측으로 환산하는 아까 기준의 변압기처럼 그 비율로 봐주면 되죠. 자, 그거를 1차 측하고 2차 측에 대한 비율로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이상 변압기라는 부분에 대해서 적용을 한다. 여기 조금 어렵죠. 근데 여기 VM은 뭐냐? 전압을 변성을 하기 위한 부분이고 세타임은 위상각을 변성을 하기 위한 부분이다. 전압을 변성하는 부분이 바로 QV 컨트롤. 변압기를 가지고 전압을 제어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게 뭐냐? 여기 있는 것처럼 전압을 변성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무효전력을 변압기를 직접적으로 제어해가지고 전압을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효전력을 조정하게 되면 주파수가 변동이 된다는 얘기죠. 세타. PF 컨트롤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들은.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넘어가고요. 여기 부분이 조금 더 중요한 부분이죠. 1차, 2차, 3차에서 1차에 대한 부분이 XP, 2차에 대한 부분이 XS, 3차에 대한 부분이 XT라고 그러면 그 1, 2차가는 XP 플러스 XS로 더합니다. 그럼 이걸 다 더하는 겁니다, 지금. 일단 세 개를 다 더했더니 어떻게 되냐. 이쪽은 XPS 플러스 XST 플러스 XTP인데 문제는 XP하고 XP가 또 있죠. 여기 XX하고 XS가 있죠. XT하고 이게 있죠. 그게 두 개가 됐다 이거죠. 두 개. 그러다 보니까 얘 부분은 어떻게 되냐. XST가 되죠. 그 XST가 두 배 XST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XST가 되겠죠. 그리고 XP를 요 두 배 XP가 있으니까 이걸 2로 나눠줬다 이거죠. 그래서 2분의 XPS 마이너스 뭐 이렇게 나왔다 이거죠. 여러분들이 왜 두 배가 나왔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이런 것들 그냥 암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나중에. 그래서 결론은 XP는 두 배에 P를 포함하고 있는 건 더하고 P를 포함하지 않는 부분은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빼라고 그랬죠? 빼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애워주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송전선로의 표현. 송전선로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는 장거리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발전기에서 우리가 다 장거리를 송전하니까. 근데 단거리, 중거리도 여러분들 봐주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사단자 정수를 표현을 하기 위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냥 장거리 송전선로를 표현을 한 겁니다. 단거리, 여기 중거리, 장거리가 있는데 그림은 이렇게 장거리 송전선로만 표시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설명은 다 장거리에 대한 것들 가지고 사단자 정수는 A, B, C, D 전압비, 전류비 전압비니까 요거하고 요거를 더하면 어떻게 되죠? A는 요거하고 요거에 대한 전압비가 나오겠죠. 요거하고 요거 그 다음에 여기하고 여기는 전류비가 나오겠죠. 그래서 D가 전류비가 되는 겁니다. 얘는 어드미터스 V라면서요. 왜? R은 I분의 V니까 여기 I가 밑으로 들어가고 이게 V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얘가 임피던스 B가 됩니다. 여기 어드미터스 B가 되겠죠. V하고 I인데 그 관계가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그 C라는 D라는 이 A, B, C, D별로 해가지고 각각의 그 단계를 설명한 거죠.
ABCD의 전달함수는 이와 같이 구해진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것들은 AD-BC는 1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나온다. 뭐 전파정수니 그다음 특성 임피던스니 이런 것들은 시간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값은 아시죠? T형일 때, 파형일 때, 바로 중거리 송전 솔로에서 장거리 때 이 값은 틀려집니다. 장거리 때 그 부분을 축약을 해서 나타난 거죠. 장거리 때 보고 바로 앞에 있던 거고, 얘는 중거리 때의 그 값입니다. 아까 보시면은 부하의 응답 모델이 있고 부하의 수요 모델이 있다고 그랬죠, 여기. 근데 부하의 응답 모델이 영향을 끼친다고 그랬죠? 여기. 읽어보시면 됩니다. 아까 그 연구반에 대한 교재를 보고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읽어보시는데, 여러분 읽어보실 때 연구반에 있던 그런 내용들만 읽어보시고 나머지 잘 모르겠다. 전력개통공학은 눈에 안 보이는 걸 본다면서요. 잘 모르겠으면 그냥 넘어가십시오, 그냥. 송배전공학은 눈에 보이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다 읽어보셔야지만 된다. 그래서 송배전공학은 기본서를 좀 많이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부하의 전압 특성은 아까 P의 VM인데 그게 자승, M의 자승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 V 자승이 있었죠? 요거 아까 설명드렸고요. 일정 전류 모델, V의 1승이라고 했죠? 일정 전용 모델, V의 영성이라고 했죠? 이렇게 해서 아까 했던 부분들이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잠깐 쉬었다가